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된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지금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을 했고요. 나머지 것들도 야당이 협조 안 하면은 여당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뾰족하게 뭔가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전략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미래통합당 얘기를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그거부터 좀 여쭤보죠. 그 민주당 쪽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코로나 이런 급박한 민생 현안 위에서 일하는 국회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완전히 그 내로남불입니다. 네. 참을 만큼 참은 건 여당이 아니고 야당입니다. 빨리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죠.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여야가 30년이 넘도록 계속 지켜져 왔던 불문율, 네. 거기에 따라서 합의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특히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그런 오래된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 건데, 그걸 깨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자기들 갑질을 하면서 마음대로 안 따라오면은 협력 안 한다 그러면, 그러고 협조 안 한 건 여당이죠. 아니 불문율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쪽이 여당이, 그쪽이 협치를 안 한 거죠.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예전에 그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 자기들 마음대로 억지를 부려놔놓고 이제 일하자고요. 아니 그 일하기 법사위만 해결하면 금방 될 일을 왜 그렇게 자기들 억지를 부리는 거죠?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꼭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상임위원장 이게 그 지금까지 여러 변경이 있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었을 뿐이고, 지금은 여당이 해야 된다, 이게 민의다, 총선의 결과다, 이런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죠. 총선의 민의에 법사위원장 여당 중단의 민의 없습니다. 총선의 민의는 42%가 우리 통합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42% 지지 국민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그냥 깔아뭉개버린 거죠. 자기들만 끌고 갈 모양인데, 대한민국 국회, 이게 여당 국회입니까? 특히 이런 거죠. 법사위원장은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도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었고요.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여당이 지금 모시고 있는 그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소수의 의견도 배려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우리가 여당일 때,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만들어진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전통으로 지켜왔는데,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겠다고 독재하겠다 그러는데, 독재를 막아야죠. 이렇게 의회 독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상임위가 6개가 구성이 됐고 여당에서 단독으로 열었잖아요, 이미. 그럼 계속 보이콧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상임위원장을 또 더 뽑겠다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나머지 상임위원장이요. 이분들은 그냥 의회가 자기들 그냥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야당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럼 국회가 필요 없죠. 야당은 여당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야당을 없애버리고 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도 사실 필요가 없죠. 여당 청와대 시킨 대로 다 할 건데 국회를 거쳐갑니까? 그냥 비용도 들어가는데 국회는 다 없애버리고 국회 예산해버리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죠. 아니 독재하겠다는 건 그렇게 작정하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이렇게 상임위라든가 국회 본회의라든가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글쎄 우리 당 입장에서 이번 금요일 날 본회의 한다는데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의사일정 정하고
국회의장은 거기에 같이 놀아나면서 예. 중립성도 지키지도 않고 세상에 상임위원회 배정을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교섭단체가 법령이 있는데 교섭단체 추천을 받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네. 교섭단체 추천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정을 한다고요? 아니 이게 지금 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국회의장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예. 여당은 정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 없애자고 그러십시오. 아니 그 뭐 때문에 자꾸 국회 운영하면서 그걸 골치 아프게 하십니까? 막 그냥 마음대로 독재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그 주호영 원내대표도 엊그제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럴 바에는 18석 그 상임위원장 다 주자.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실리도 못 찾게 되는 거고 이렇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도록 보시겠다는 건가요? 그럼 차라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우리가 뭐 상임위원회를 6개님 7개를 가져오니 많이 하는 게 위원장을 맡는다고 해가지고 뭐 실리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뭐 야당이 위원장 만든다고 특별한 실리란 게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법사위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준 불문법이고 특히 국회의장이 여당 소속이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뭐 여당 편을 들고 있기도 하고 또 뭐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본래 임무에 부합하도록 그래서 그동안 지켜줘왔던 30년에 걸친 그 관행이고 그것이 우리 불문법인데 그 법사위원회를 야당이 맡는 그 불문법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리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뭐 저희들이 상임위원장 몇 군데를 차지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불문법이라도 국회의 관행과 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좋은 전통들을 깔아뭉개고 가는 것을 우리가 눈 뜨고 보고서 적당히 타협한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지금 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우리 뭘 갖다 바치겠다고 조공을 같이 갖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회에 관한 문제고 자존심에 관한 문제죠. 42% 국민을 지지하고 있는 야당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가고 있는데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 거죠. 근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김기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의지와 진심을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이제 각 상임위로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이건 어떤 뜻이에요? 이런 거죠. 지금 어차피 뭐 여당이 보아하니 협치의 정신도 없고 국회를 뭐 자기들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뭐 자기들이 의석수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들을 다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릴 만큼 알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죠.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우리 헌법기관인데 각자 들어가서 상임위에 배치돼서 활동하면서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잘된 정책이 있으면 그거 지지하고 그래서 빨리 진행되도록 돕고 그렇게 하려면 본래의 국회의원 활동을 하겠다. 다만 이렇게 잘못된 불법적 그런 그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지키겠다. 감시하겠다. 그런 의미죠. 어찌됐든 그런 어떤 진심, 의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상임위로 들어가서 더 치열하게 싸우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한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글쎄요, 뭐 제가 뭐 원내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뭐 시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전체 방향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상임위 활동을 안 하고 국회를 전체를 다 보이콧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것인가? 특별히 요즘 경제도 많이 어렵고 특히 남북 문제가 지금 자칫 전쟁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지금 팽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야당으로서 책임이 있으니 그 역할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여당의 이런 독주와 독단적 그 국회 운영 독재적 발상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제쯤 복귀를 하실까요? 글쎄 뭐 제가 뭐 통화를 해보거나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니라 누가 원내대표 하더라도
여당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독재하겠다고 달게 들면 네. 뭐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대표가 뭐 잘못한 것은 아닌데 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서 예. 가급적이면 다시 우리가 야당이 단합해서 가야 된다.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또다시 깨져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다독이면서 다시 우리 그 전열을 정비해서 갈 수 있도록 하자 요청하고 있긴 한데 네. 아직 뭐 뚜렷한 대답이 없고 본인은 굉장히 완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재신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다른 의견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주 대표를 계속 신임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상임위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으로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상임위도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법사위를 희망하셨는데 지금 산자위로 배정이 됐잖아요. 그것도 저도 참 황당했는데요. 저는 산자위를 간다고 한 번도 희망한 적이 없었고 예. 우리 당에 원래 그 원내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상임위 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교섭단체에다 그걸 희망을 냅니다. 그 희망 낼 때 산자위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장은 무슨 방법으로 김기현이 속마음을 그렇게 읽었는지 참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네. 제가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네. 그 뭐 재선 이상 의원들의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된 본인의 희망을 보고서 네. 상임위를 강제 배치했다 그러던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강제징용을 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일제시대 때 아무 죄도 없는 우리 국민들을 그냥 강제징용해서 군함도 같은 탄광촌에 넣어놓고 사람을 그냥 완전히 혹사시켜 죽였던 것처럼 예.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출된 국회의원을 강제징용해서 아무데나 처박는다. 예.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장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임서를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보임 형태로 해가지고 다른 상임위로 들어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거는 아직 뭐 저희들로서는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강제징용 당한 것을 어떻게 불법적 강제징용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 못 한다고 사임서를 낸 거죠. 근데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뭐 직접적인 뭐 재판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관련된 본인 사건이 지금 본인이 이제 연관된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래가지고 좀 이해 충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법사위에서 배제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 피고인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을 법원에서 받고 있는데 법원을 감독하는 기관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건 안 맞죠.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안 맞는 것이지만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죄를 지었는지 자기들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조사한 다음에 김기현은 아무 죄가 없다고 다 선언을 했는데 아니 내가 왜 법사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니 이런 겁니다. 강도를 당한 피해자가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그 강도가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돼 있는데 그 강도는 그러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사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가 법사위에 못 들어간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예. 물론 이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김기현 의원 과거의 수사가 외압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뭐 그 부분은 좀 긴 얘기니까 뭐 따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법사위를 계속 이제 희망을 하시는 거죠, 김기현 의원께서는? 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역할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그냥 마구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이럴 경우에 우리 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여러 가지 뭐 전략을 세울 것 같은데 그에 맞추어서 상임위 배정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권력기관 개혁 속도 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체계작구 심사권 법사위에서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 저희들이 인정하기도 어렵긴 합니다만 그분이 체계작구 심사권을 분리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그거야 이제 민주당의 방침이죠. 민주당의 방침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말로는 체계작구 심사권을 분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체계자구 심사권을 분리하자고 우리 당에서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제위원회하고 사법위원회를 나누어서 네네. 체계자구 심사권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냥 법무부나 법원, 검찰 이런 데를 관할하는 사법위원회를 하자. 예. 우리가 제안을 했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했거든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절을 했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체계자구 심사권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그 법사위 위원장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체계자구 심사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가지고 있던 폐단이 일부 있었죠. 근데 예. 그 폐단을 가장 많이 활용했던 사람은 바로 지금의 여당입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법안을 깔아뭉개고 앉았던 사람은 바로 박영선 위원장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놔놓고 남보고 뒤집어 씌우나요? 그 체계자구 심사권 관련해서는 뭐 야당일 때는 누구나 또 다들 좀 그 이용을 했던 게 사실이죠. 뭐 이게 지금의 여당이나 지금의 야당이나 그렇죠. 일정 부분 그런 네. 측면이 있는 건 맞는데요. 네. 그게 체계자구 심사권이 그렇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체계자구 심사권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각 상임위마다 네. 법안이 심사돼서 이게 나중에 이제 법사위로 모여서 올라가는데 네. 그 각 상임위마다 하는 것들 중에서 위헌 여지들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한 2018년도인가 그 무렵이었는데 무려 위헌 법률과 헌법 불합치 법률이 100건이 넘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한 해요. 예. 그만큼 많은 법률들이 각 상임위마다 남발이 되면서 네. 충분한 체계자구 심사가 안 된 상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게이트키퍼를 하라고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할 경우에는 한 해에 100건이 넘는 위헌 법률이 양산되고 있으니 네.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네. 특히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뭐 상원 양원이 하원이 아닌 양원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원제를 하니 네. 적어도 그런 게이트키퍼 역할을 법사위가 해야 된다라는 예.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거는 바람직한 제도죠. 다만 예. 그걸 남용한 일부 사례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없애겠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빈대 뭐저 잡자고 초과상관 태우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원내에서 치열하게 더 싸워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수적인 열세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좀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뭐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그 전략은 그냥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네. 우리의 진심을 다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옛날 국민의당이었던 국민 정치 대표였나요? 그런 것 같은데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새정치국민회였던 것 같네요. 예. 거기에서 81석이었을 때도 그럴 때도 그때 이쪽 그러니까 여당 쪽 저희 당 쪽이죠. 저희 당과 그 친여 쪽을 포함하면 170이 넘는 그런 의석이었는데 예. 그런 상태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마침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네. 네. 우리의 경우에도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보수의 가치를 잘 세워나가고 새롭게 가다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니까 이건 마지막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했는데 지금 대북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원칙을 깔아뭉개고 가고 있는 그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걸하는 모습 저는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이고 절대로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경하게 원칙을 세워서 더 이상의 떡은 없다. 원칙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네. 라는 견해를 확실하게 대통령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